여기에서 깻님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정말 좋은 배움의 지혜는 뭐죠? 그쵸. 하나는 박살이 날 수 있으나 전체는 평화로우리라.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연금 시리즈 드디어 20편입니다. 와. 그래도 20편이면 얼추 한 달에 하나씩 하려고 좀 맞췄네요. 연금 무지랭이 컨셉에서 시작했죠. 네, 이제 얼추 다 알죠. 근데 맨날 까먹어요.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계속 무한반복해야겠어요. 다시 처음부터 나와서 다시 연금이 뭔가요부터 계속 무한반복하면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연금 시리즈 지금 20편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저한테 큰 역할을 한 게요. 저희가 연금 시리즈를 하면서 다뤘던 컨텐츠들을 주로 담아가지고요. 제가 이번에 연금책을 썼는데 이거 구성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오, 하기야 머릿속에 있던 거니까. 근데 흩어져 있었거든요, 많이. 그런 것들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은, 자, 이거 뭔가요? 연금에서 마이너스가 나면. 제 상황입니다. 연금 마이너스 났어요? 제가 이전에 영상을 보면 5개를 나눠서 샀잖아요. 네. 주식이지만. 근데 그 5개 중에 1개가 심각한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라는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물어보러 왔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투자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군요. 같이 해봅시다. 답은 없어요, 그죠? 궁극적으로 왜냐? 그때 달라요. 근데 우리는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답을 많이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주시죠. 요거 마이너스 10% 났는데 팔아야 돼요? 요거 마이너스 10% 났는데 더 사야 돼요? 이런 거 많이 질문 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것만 딱 들었을 때 10% 나기 때문에 파는다는 건 존재하지 않죠. 항상 강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공식이나 이런 게 있으실 것 같다고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은 다 어때요? 그때 다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공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생각해봅니다. 버핏 선생님께서요, 어떤 종목을 샀어요. 수익이 엄청 많이 났어요. 팔기도 하고 더 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 저렇게 수익이 많이 났는데 파는 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수익 실현. 그럼 더 사. 또 어떨 때는 엄청 올랐는데 파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묻는 거죠. 버핏 선생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수익이 막 50%가 나면 파시나요? 사시나요? 이렇게 물으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살 때도 있고 팔 때도 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연금에서 마이너스가 나면 이거잖아요. 더 사요? 팔아요? 근데 저는 더 사고 싶어요 쪽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선생님의 그 피드백을 듣고 싶은 거죠. 더 사요라는 근거를 듣고 싶은 거죠. 그쵸. 답정너이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연금에 대한 거 실컷 배우다가 작년 말에 개설하고 샀는데 지금 몇 달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은 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여전히 투자 아이디어가 유효할 거고, 그러면 주로 더 사야 된다는 답이 나오겠죠? 근데 살짝 스포를 하자면 나쁘지 않아요. 만족스러워요. 그래요? 짠, 봅시다. 깻님의 연금저축입니다. 이거 한 15부 되나? 그때쯤에 이거 매수하는 거를 했었고, 그때 저는 웬만하면 자산 배분하자 계속 졸랐는데 깻님은 아니야, 내 나이에 20대의 자산 배분은 용납할 수 없다 해서 주식 100으로 가자고 하셔가지고, 사실 그때 살짝 이거는 컨텐츠로서는 좀 아쉬울 수 있겠는데. 그래요? 왜요? 왜 컨텐츠는 10대부터 70대까지 있잖아요, 저희 구독자들이. 근데 그러기에는 제 돈인데 제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하는 대로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주식 100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100을 연금에서 했을 때는 요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일단 시간이 3년 정도 지나면 너무너무 높은 확률로 총 잔고는 높은 플러스가 돼 있을 겁니다. 그 어떤 생각이냐, 물려도요 3년 정도 가면 올라오더라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정도만 지나면 주식 100%로 하더라도 플러스가 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본 대부분은 그랬기 때문에 우여곡절은 많았겠지만, 근데 자산 배분을 하면 거의 그냥 한두 달 지나면 마이너스 그냥 없어지면서 막 플러스로 가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초반이니까. 근데 이거는 그래도 주식이잖아요. 주식의 성격이 강한 건데도 유효해요?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주식은 자산이다. 자산의 기본 속성은 우상향이죠. 시장 전체도 우상향을 하지만 시장 전체가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우상향을 해가잖아요. 자,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를 열어보면 이거 꼬불꼬불한 게 그때그때마다 오르는 산업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어떨 때는 2차전지 확 가고, 어떨 때는 반도체 확 가고, 지금은 조선 방산 쫙쫙 가고 있죠. 자, 이런 거 보면 그때그때 가는 산업의 종류가 다르지만 이 산업 하나하나 개별적인 걸 보더라도요, 결국에는 가요. 그 결국이라는 것의 시간차는 우리가 기다릴 수 없는 시간인 경우는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조선 지금 제일 좋잖아요. 네. 방산도 제가 현업에 있을 때 둘은 완전히 맛이 가서 비인기였어요. 돌아왔죠? 이런 거 보면 와, 저는 그때 제가 일했을 때의 경험으로는요, 조선은 진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거기 다니던 제 친구도 끝났구나.
심지어 거기 앞에 있던 저희 회사 지점도 회수했어요. 거기 있던 제 동기도 딴 데 가고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아 이거는 회생 불가능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중국이 만드는 배 이런 게 가격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CD처럼 이것도 그냥 뺏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이랑 중국이랑 저렇게 싸우더니 엄청 고부가 같이 배는 우리가 또 만들죠. 게다가 군함 같은 거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 적국에 맡길 수는 없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역학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생각해봐요. 국제 정세가 서로 총칼을 겨누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지 군함에 대한 게 더 강해질 거고 이런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때 갔다고 생각했던 게 제 손님도 많았었는데 대조양에 지금 돌아온 거 보면 아 이거 영원히 가는 산업은 없구나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또 유통 쿠팡 존재 이후로는 계속 가는 그림이었고 백화점도 침체 이후로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전력, 가스, 인프라 이런 것들 다 영영 안 갈 것 같은 주식들이었는데 지금 다 왔잖아요. 그런 거 보면 영원한 마이너는 없다. 그래서 모든 주식은 자산이다. 우상향한다. 그래서 시간을 길게 늘려놓고 시간의 지평을 길게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기회는 완전한 나의 편인 거죠. 확률상. 완전히 땅굴 파고 들어가서 안 나오는 산업은 뭐 있어요? 저는 LCD밖에는 지금 떠오르는 게 없는데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면에서 깨님이 골랐던 그 당시에 좋아 보이는 유망해 보이는 것으로 골랐던 5개의 산업들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 표는 3월 7일 기준 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재 평가된 거랑은 다른데 여기서 궁금했던 게 3월 7일 기준으로 2차 전지가 마이너스 7, 8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들 때 5월 27일이 마이너스 33이었어요. 수익률이. 제가 2달에 한 번씩 연금 투자를 하는데 금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아예 100만 원을 2차 전지에 다 부어버릴까?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거를 쭉 해갈 거면 그냥 쪼개서 20%를 담는 게 맞나? 이게 아리까리 해가지고 그거가 질문이에요. 계좌 개설하고 중간평가를 했을 때 자 일단 푸드가 14% 올랐고 자, 푸드는 그때 좋게 많이 봤었으니까 자 미디어 컨텐츠 그때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평가인 것 같다 16% 올랐고 자 헬스케어는 영원한 미래산업이다 9% 갔고 2차 전지는 바닥이겠지 많은 7% 갔고 자 은행은 올라갈 여지가 되게 많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좀 조정을 받았군요. 마이너스 2였습니다. 딱 3월 달에 이런 그림이 완전히 이해가 되죠. 근데 5월 달에 왔더니 다른 걸 모르겠고 자 2차 전지가 마이너스 33을 찍었어요. 자 요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물 타요 아니면 그냥 균등으로 가요 잖아요. 자 당연히 답은 없어요. 그쵸. 답은 없죠. 답은 없는데 마음은 물을 100만 원을 확 타버리고 싶다였거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균등으로 갑시다. 아 그래요? 봐봐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금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자 요 그림 중요한 건 마이너스 10만 원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고 마이너스 7을 머릿속에서 지워야 돼요. 지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훨씬 커졌겠죠. 한 마이너스 50만 원 정도가 찍혔을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깻님의 이 70년 연금저축 인생에서 마이너스 50만 원이 가지는 의미는 없어요. 아 그래요? 초반이잖아요 특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마이너스 33이라는 숫자는 용납할 수 없는 내가 주식 투자하면서 보기도 싫고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잖아요. 저런 거. 저 없어져요. 지금 없앨 필요는 굳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균등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이 물을 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직 연금 투자 안 했어요. 지금껏. 제가 했던 실수가 있는데 여기 수익률 딱 봅시다. 특히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할 때는 이게 진짜 많이 와닿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얘 물 타고 싶거든요. 1순위. 그 다음에 얘 충분히 마이너스 뭐 거의 없애고 나면 그 다음에 얘 타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위에 있는 10몇 프로 나 있는 친구들 계속 가거든요.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요. 근데 수익금 너무 작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산업은 천천히 변해요. 살아나는 것도 천천히 살아나고 살아나면 또 한참 더 가요. 다 왔다 싶어도 더 가요. 조선방산 더 갈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지 안 좋은 거 생각보다 더 길어지고 있죠. 바닥인가? 아니네. 땅굴 파고 들어가네. 지하실인가? 아니네. 멘틀로 가고 있는 거죠. 해까지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경험적으로는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수익금이 중요하더라. 수익금만 봤을 때는 균등하게 사는 게 결국에는 이기더라. 저 수익금이 그렇게 크다고 안 느껴져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저 수익금 뭐 크지도 않은데 그냥 물이나 타자. 약간 이런 느낌? 그냥 제2성향에서 나오는 얘가 너무 싫은 거죠. 맞아요. 이거 3자는 내가 용납을 못하겠어. 너무 싫은 거죠. 이거 없애는 방법 간단해요. 그냥 이번 달에 넣을 100만 원을 그냥 확 떠면 없어지버려. 지금 고작 들어있는 게 100 얼마 넣었는데 여기다가 100을 태워버리면 이거 확 주는 거죠. 그걸 하고 싶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균등으로 가라. 아 그러면 알겠어요. 살짝 답장 나긴 했다. 물 타고 싶은데요.
원하는 답을 안 해주네요. 그 기한을 올린 거고 지금 반려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6월에 제가 제대로 정신 차리고 균등으로 배분을 할게요. 이거 어때요? 지금 요 화면 오늘 나가잖아요. 균등으로 매수를 해요. 그리고 또 한 두어 달 지나서 그대로 다시 보여줘요. 그리고 저기 하나에다가 100을 다 탔을 때의 결과랑 예상치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2달 만에 나와요, 그런 게? 유의미한 데이터가? 그때까지의 결과만 가지고 해석해 보는 거죠. 제 생각에는 2차 전지가 얼마나 2달 뒤에 뭐 3달 뒤에 회복하는지에 따라서 이 결과는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맞출 생각은 없는데 수익금이 올라온 부분 또는 2차 전지가 회복된 부분 이런 것들 다 합한 게 이 최종 수익금이 되잖아요. 네. 이 수익금이 두 개가 별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편의를 선택하는 거죠. 정말 편하게 n분의 1. 왜냐? 얘 계속 물 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생기냐면 얘 한 500 되거든요? 위에는 여전히 100, 100, 100, 100이에요. 그러면 이게 포트폴리오도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다시 100만 원 태울 때 되게 애매해져요. 야 이거 어느 세월에 나머지를 다 500으로 만들지? 그러면 한 1년 걸리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가 안 된 상태로 한 1년 가는 것 같아요. 그 포트는 그냥 2차 전지를 담고 있는 포트로 귀결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바라는 그림은 아니니까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면 이거 매달 얼마씩 사는 거죠 그러면? 매달은 50만 원인데 50이 너무 작다고 생각해서 2달에 한 번 100을 투자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 20만 원 태우고 조금 줄겠죠? 한 두어 달 뒤에 어느 정도 반등되어 있을 거고 그때 또 뭐 20만 원 타죠? 그럼 이게 희석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수익이 난 것도 계속 타면 밑으로 희석이 되죠. 그래서 몇 달이 지났을 때 여기 있는 금액들이 200, 200, 200, 200, 200 또는 300, 300, 300, 300, 300으로 딱딱딱 적혀져야 마음이 편해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확 물을 많이 탄다면 어떤 전제가 좀 필요하냐면 확 물을 탔어요. 마이너스를 극도로 줄였어요. 근데 조금 지났는데 2000전지가 막 반등했어. 전체 수익률이 쭉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리밸런싱 해야 된다는 거죠. 얘가 너무 비중이 과하고 이거 플러스로 올라와 있고 수익금 충분히 안겨둬줬으면 걔를 팔아가지고 다시 n분의 1로 쭉 만들어주는 그런 수시 리밸런싱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 근데 1, 200만 원 들어있는 그쵸, 그쵸. 걔네들을 막 이렇게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해서 리밸런싱 하다 보면 약간 현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균등으로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고 싶은 게 물타기인 거죠. 근데 말은 잘 들으니까 균등으로 할게요. 그 수정기한 반려. 일단 깻님이 지금 하고 있는 투자금에 대한 규모도 제가 알고 그리고 일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 이것도 제가 알고 모든 걸 아는 상황에서 지금 연금저축에 있는 다 합해서 지금 한 500만 원? 그 수익 나 있는 거 한 40만 원? 요걸 위해서 그날 이렇게 깨작깨작 10만 원씩 사고 팔고 있는 그 리밸런싱의 시간도 저는 아까워서 그래요. 물 타고 그게 회복이 되면 다시 수시 리밸런싱 해주는 그거는요 내년에 합시다. 네. 내년에 이런 일 당연히 또 생기겠죠? 재밌겠다. 그때 나 자신이 무슨 생각을 했더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조금 더 금액 커지면 그때 합시다. 지금은 제가 항상 뭐라 했어요? 적립 효과가 훨씬 크다. 리밸런싱보다. 지금 그 단계니까. 자, 이 마이너스 33도 20만 원씩 넣다 보면 오래 정도 지나고 나면 거의 없어져 있을 겁니다. 제가 답정너처럼 물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답을 해주면은 궁금했던 게 2차 전지를 살짝 좀 살펴봐야 되나? 왜냐면 제가 이거를 그렇게 막 자세히 하나하나 막 팔로우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살펴봐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균등하게 타라고 했으니까 그냥 후루룩 살펴보는 용으로 한번 뒤에 거는 볼까요? 아, 뒤에 PT가 이미 정해져 있구나. 다 하게 해줄 것 같기도 했고 균등으로 갈 것 같긴 했어요. 왜냐면 머리로는 균등인 걸 알거든요. 오래 할 거니까. 이론상으로는 그게 맞다는 걸 아는데 그래도 2차 전지를 살짝은 살펴보긴 해야겠다 싶어서 넣긴 했어요. 좋습니다. 가 될 것인가? 예전제 물리학자. 물리면 공부를 해야 되죠. 자, 물리학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 그래도 공부하는 거니까. 뭐가 나쁜 거죠? 드랍. 드랍. 자, 전문용어로 손절. 이게 안 좋은 겁니다. 공부 X는 뭐예요? 아니, 공부를 하는 거니까 요거는 좋은 거.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자, 많은 경우에 물리학자가 되어서도 깊이 공부를 하면 생각보다 많이 산 거야. 또 물 타다 보면 커지잖아요. 커지면요, 물리학자가 돼요. 그 깊은 공부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일종의 가치 투자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이 뒤에 매수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앞에 있었을 뿐 어쨌든 나는 아주 많은 공부를 하고 그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거잖아요. 자, 그거 자체는 큰 도움이 돼요. 이게 안 좋다니까요. 드랍 손절. 제가 옛날에 주문 받을 때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 2차전지 샀어요. 자, 이유가 싸서가 아니에요. 많이 빠져서잖아요. 자,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싼 거 좋아하잖아요.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거는 좋아하지 않죠. 왜냐면 그냥 빠져도 비싼 주식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2차전지 그래요. 빠져도 안 싸단 말이에요. 많이 빠져서 샀어요. 근데 지금처럼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다시 마이너스 30%가 났어요. 많은 경우에 손절합니다. 왜요?
내가 잘못 봤나 보다. 전기차 야 끝났나 보다. 야 캐즘 못 이겨내나 보다. 적자로 들어가나 보다. 이제 이거 회복되려면 얼마나 걸릴지 나 거기에 대한 거 감당할 자신 없어. 자 팔고 뭐 사요? 방산 사요. 방산 살 걸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후보 있었나? 네. 할 말이 없다. 좀 아쉽다. 네. 근데 지금 산업 공부 우리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좀 더 일찍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빠지고 나서 그냥 드랍하고 손절하는 경우 이게 진짜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방산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2차전지가 회복이 막 되면서 방산이 다시 꼬꾸라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엇박자 타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자 나쁘지 않습니다. 자, 화이팅 물리학자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게 타이거 2차전지 소재 ETF인데 작년에 600을 채우고 올해 이제 100 이렇게 2개월에 한 번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 800 정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2차전지 투자를 이렇게 4번을 한 거죠. 근데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2차전지 가격은. 와, 거기도 또 더 내려갔네. 최근에 지금 대선 앞두고 올라온 게 요거죠. 야, 엄청 급등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크게 보면 이렇군요. 언제 사도 계속 낮았던 가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간략하게 산업을 훑어보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ETF 투자라서. 그래서 물리학자라고 적은 이유가 이거를 조금 더 깊게 팔 필요가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깊이 있게 팔 필요는 있죠. 뭐든 공부해두면 언젠간 쓰니까. 그리고 제 생각인데 그냥 이런 산업을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걸로는 지금 공부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자, 테마, 슉, 한참 겨요. 테마, 슉, 한참 겨요. 그 다음에 테마 한 다음에 쭉 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테마를 일으키는 이유는요. 투자를 받기 위해서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AI가 이랬어요. 자, AI가 옛날에 테마 확 떠가지고 유명해지고 나고 나면 이제 주가 다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 년 기거든요. 근데 이때 투자 받은 걸로 몇 년 동안 엄청난 진보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또 빵 했어요. 두 번째 게 알파고였죠. 알파고 바둑 두던 시절 딱 기억나죠? 그걸로 인해서 돈 번 건 없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딥마인드가 유명해지고 자 AI가 엄청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 나서 그리고 잘 생각해봐요. 그게 몇 년이에요? 2016년이잖아요. 자 이때 2016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챗 GPT 나오기까지 한참 걸렸어요. 그러니까 2022년 거의 말에 나왔잖아요. 자, 이 긴 기간 동안 알파고로 인해서 엄청난 돈이 밀려들게 되고 AI 개발이 엄청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산업이 되고 쭉 가면서 엔비디아가 가고 하이닉스가 가고 그런 날이 왔죠. 그래서 2차전지 어떨 것인가? 2차전지는 그래도 제가 조금은 아는 이유가 옛날에 제가 2차전지 부서에서 RA를 냈잖아요. 그때 테슬라가 시장에 충격을 준 게 빵 있었어요. 그리고 한동 갔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붐이 있었어요. 그리고 갔죠. 그리고 세 번째 붐이 크게 있었어요. 그게 2번이었어요. 몇 년에 걸쳐 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내려와가지고 이제 요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만큼 가고 그렇게 보일지 알 수는 없으나 나중에 이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다시 자리 잡는 그런 산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도 그럼 이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2차전지가 언제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공부는 이때 많이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많이 기다렸고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 보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약간 성장이 정체되는 거 많이 느낍니다. 왜냐 이게 바로 캐즘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전기차가 더 자리 잡지 않으면 거기 관련된 인프라나 이런 게 더 늘어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이건 가로막는 이런 보조금의 애매한 정책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침체 때문에 돈이 없죠. 전기차는 조금 비싼 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사둬야 되는데 이런 수요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 너무나 심화돼 있죠. 자 참고로 중국은요 CATL과 이 BYD로 인해 전기차 산업이요 이미 캐즘을 넘었어요. 중국에는 이미 완전히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이번에 약간 치킨 게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외에서 이제 치킨 게임 하겠죠. 자기 나라 안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완전히 자리 잡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너무 강력하잖아요. 나오면. 게다가 공급망도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셀을 만들어가지고 중간에서 뭔가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배터리도 만들어서 수출하고 다른 차에 달리잖아요. 중간에서 이제 원자재 사와가지고 가공해서 만들고 또 팔아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원자재 싹 다 사와야 되는데 그 중국에서 사오는 거 너무나 많잖아요. 그 가격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리함을 가지고 있고 그게 다 겹쳐진 거죠.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포인트 배터리 기술의 혁신 전고체 배터리 와 나트륨 이온 배터리 야 이거 잘 챙겨보나 봐요? 아니, 잘 챙겨보진 않고 가지고 있으니까 들리는 거를 주워는 듣죠. 환경 코리아 마켓에서 그렇기도 하고 거기서도 이거 얘기 잘 해주죠. 어떤 회사가 나트륨 이 배터리 만들었니? 근데 봐봐요. 이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삼원계 자 요거랑 자 인산철수는 LFP 우리나라는 다 여기 있잖아요. 3사가 여기란 말이에요. 중국은 거의 다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LFP 안 좋다. 저거는 사장될 거다. 저는 추울 때 얼마 못 간다. 그러니 추운 미국에 파는 거는 삼원계가 무조건 유리하다.
근데 어때요? 이번에 우리나라 회사들이 LFP 만들잖아요. 공장 짓더만. 근데 그렇게 만들어도 저렇게 중국이 가격 치킨 게임 해버리면은 잽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봐봐요. 아까 LFP가 가지고 있던 단점이라고 한다면 효율 떨어지고 그리고 막 추울 때 막 별로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무게는 무거운데 얼마 못 가니까 프리미엄 만들기는 3원기가 좋지만 결국 시장을 지배적으로 장악하는 거는 가격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가지고는 아예 이제 경쟁이 안 되고 왜냐면 프리미엄 차는 항상 소수니까 더 많은 차를 대상으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LFP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얘가 가지고 있던 고유의 약점들이 보완이 많이 됐어요. 이거 마치 뭘로 볼 수 있냐면 LCD와 LED의 경쟁이랑 똑같아요. 저 옛날에 공부하면서 저도 거기서도 아래에 했잖아요. LCD 부서에서 저는 세상이 모든 게 OLED로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게 1도 없어요. 가격 말고는. 근데 어때요? 아직도 OLED보다 LCD가 지배적으로 많이 있어요. LCD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과학이 발전하면서 보완해가는 것의 속도가 OLED 가격이 내려오는 것보다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에 비추었을 때 이거 공부 뭐 더 해봐야 알겠죠. 이 산업에 관련된 사람들만큼은 알 수가 없겠지만 제가 러프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LFP가 가지고 있는 얘네들의 단점이 보완되는 속도가 3원기 배터리들이 싸지는 속도보다 빠를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전고체 쪽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 SDI에 그런 것도 기대를 해볼만 하겠죠.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고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투자 포인트 환경 규제, 전기차 수요 증가. 환경 규제는 이제 좀 풀릴 것 같은데 옛날만 하지 못한데요. 그렇긴 한데 사실상 그거는 이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기준인 거고 지구를 이렇게 계속 보존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환경을 규제를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투자 포인트는 맞다고 생각해서. 그거라 볼 수 있겠네요. 나중에 다 전기차 살 거잖아. 그거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듯이 나중에 다 타고 있겠지. 그 다음에 ESS 이거 참 시장 안 크고 있어요. 이거는 LG가 잘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ESS가 어쨌든 요 이제 배터리를 어딘가에 이제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쓰는 거잖아요. 건물만한 보조 배터리를 보시면 되는데 요거의 가장 큰 시장이 안 크는 건요. 사업성은 아닌 것 같고 요거는 안전성이다. 차도 가끔씩 불이 나고 지금 계속 그런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차보다 훨씬 커요. 근데 이게 계속 여러 가지로 막 고장나고 이러면 모아놓고 보니 이게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해결이 된다면 시장이 좀 확 커질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 나갈 거니까 이 모든 게 2차 전지를 투자하는 관점에 있어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자, 요렇게 물려서 요거 어디까지 파고 가는 거야? 이거 끝난 거 아니야? 혹시 내 소중한 돈을 이상한 데다가 들이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어가지고 살펴봤더니 지금은 너무나 안 좋으나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는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딱 거기까지가 지금 2차 전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충분히 동의합니다. 겉핥기만 했을 때 이래요. 네. 근데 이거 요 정도만으로 살 수 있는 게 ETF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2차 전지를 손절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ETF를 변경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 구성을 좀 살펴봤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게 그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ETF거든요. 근데 거기에 거의 90%가 저렇게 5기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소재 기업이니까요. 네, 소재라고 한다면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근데 이제 대신에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 같은 이런 친구들은 수직 계열화라고 해서 전체 다 관리하는? 소재 쪽에서는 그걸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소재를 사와가지고 가공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오는 것까지도 직접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기업이랑 다 포함된 거거든요. 포스코 홀딩스랑 에코프로는 그런 기업이고 나머지는 소재. 이렇게 채워져 있는 ETF예요, 이게. 그리고 실부담 비용률로 하면은 한 0.5 정도 되는데 제가 뭐 이것저것 이제 바꿀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다른 2차전지 ETF 다 살펴봤거든요. 근데 엄청 싼 게 있는 거예요. 아, 셀이구나. 요렇게 셀이 있고 여기는 제일 크게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양극재, 음극재. 얘가 실부담 비용률이 0.17 이 정도 되고 저 위에가 0.55 이 정도. 일단 요 두 개를 보면요. 이름만 보면 어때요? 2차전지, 2차전지죠.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를 거고 앞으로도 다를 거고 지금 깻님에게 그 다음 과제를 하나 내줄게요. 2차전지의 이 서플라이 체인이 이런 소재 기업들이랑 셀 기업들은 너무나 다르단 말이에요. 요거를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올래요? 이 서플라이 체인을 쭉 그려보고 자, 각 단계에서 어떤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각 단계의 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그림만 딱 그려지면 일단 해결이 될 겁니다. 아, 그러면 비교해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일단 보수는 머릿속에서 지워주세요. 요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종목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건 완전 100% 주식인데 심지어 2차 전지란 말이에요. 지금 요 정도의 0.4%도 안 되는 정도의 차이는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다른 거 예를 들면 뭐 지수를 담다거나 자산 배분을 한다거나 이러면 중요하겠지만 2차전지를 볼 때는 지금은 저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변수이고 깻님에게 필요한 거는 내가 정말 소재를 사고 싶은 사람인지 셀도 같이 사고 싶은 사람인지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요. 2차 전지는 다행히도요. 붐이 오래 이어졌고 거의 한 2년 이어졌잖아요. 그 2년 동안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양은 끝도 없이 깔려 있을 겁니다. 요거 보면 소재는 위에 있는 게 87%고 요것도 위에 있는 요만큼 합하면 지금 절반이 훌쩍 넘잖아요. 결국 셀 회사냐 소재냐 너무 갈릴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꼭 선택을 해야 돼요? 정말 2차전지 다 담겨 있는 거는 요거는 탑10이 아닌 2차전지 ETF가 있을 거예요. 셀부터 뭐 소재기업부터 해서 뭐 별의별 거 그냥 엮인 거 전부 다 모아놓은 게 있을 텐데 정말 아무것도 공부하고 싶지 않다면 그걸 사는 게 맞죠. 근데 지금은 공부를 해야 돼요. 소재냐 셀이냐. 성격이 두 개가 달라서 만약에 저 소재를 가지고 있을 거면은 밑에 이 ETF를 안 살 이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쵸. 분산하는 관점에서 우린 분산하고 있는데 저렇게 두 개로 쪼개면 애매하니까 아예 한 방에 사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소재를 사든지 기업을 사든지 이렇게. 네. 이게 어찌 보면 ETF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ETF는 어떻게든 다 만들 수 있죠. 예를 들면 자 국가가 있습니다. 자 국가는 지수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지수가 있고 거기 안에 또다시 자 산업이 여러 가지가 있고 자 이 산업들 중에 다시 여기서 들어가 보면 서플라이 체인에 따라서 기업들이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럼 ETF를 묶을 때 우리가 요걸 그대로 쑥 떠가지고 ETF를 만드느냐 아니면 얘를 쑥 뽑아가지고 ETF를 만드느냐 아니면 여기서 얘를 묶느냐 요거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들어있는 2차전지 ETF를 찾아가지고 그걸 사느냐 셀 회사를 사느냐 뭐 양극재를 사느냐 요런 게 이제 나눠지는 건데 지금 깻님이 가지고 온 두 개의 회사는 요것과 요거인 거잖아요. 그러니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살 게 아니라면 위에 걸 사야 맞는 거죠. 여기에 대한 1번, 2번, 3번에 각각 매칭이 되는 ETF를 하나씩 골라가지고 가지고 와서 2차전지의 흐름에 대한 것들 레포트부터 한번 쭉 보고 유튜브 영상도 한번 쭉 보고 아 적어도 내가 공부해본 바로는 1번과 2번과 3번 중에 어디에 투자할지를 정해서 알려주세요. 그게 다음에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도 일단 공부를 해야 될 거고 2차전지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쵸? 기업 분석보다 지금 그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가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걸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투자 포인트 같은 거를 보다 보면 어떤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더 유망해 보인다라는 게 보일 거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그 기업을 서플라이 체인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거기서 쪼개진 기업들이 들어있는 ETF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충분히 혼자 그만큼 공부하고 그 공부에 대한 결과와 생각을 가지고 오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자고요. 저도 2차전지에 대해서 놀랍게도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오... 제가 광풍 때는 안 샀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예요? 테마 광풍 때는 사지 말고 공부해라. 자료는 엄청나게 쏟아졌잖아요. 저는 그때 Y스트릿에 나오는 영상 2차전지에 관한 거 전부 다 듣고 꼼꼼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고요. 저는 지금 관심 가지고 사기에 좋은 때라고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부를 하면서 균등 배분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가 결론이 나면 바꾸든지 더 가지고 가든지. 네.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는요. 어차피 상관관계수가 요만큼은 높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 것들 비슷할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런 엣지를 찾는 거는 공부가 되고 난 후에 의사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저의 현황. 오, 한번 볼까요? 6개월? 네, 이거 좀 흥미로울걸요? 자, 설득하는데 1년 걸리고 11월 7일에 제가 첫 투자를 했거든요, 작년. 첫 영상이 1월이었는데 11월 7일에 드디어 스타트하고 6개월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짠! 이거는 3월 7일이랑 비교를 했어요, 전 거랑. 근데 이거는 투자금 차이가 100만 원 차이가 나서 수익률 기준으로만 보면 6%, 10% 대박이죠. 돈을 더 넣었는데 수익이 더 많이 났죠. 그것도 그렇고 시장에 반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 5월 30일이라는 게 아까 말한 그 2차 전지가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상황. 아, 그런데도 이만큼 올랐다. 그렇죠. 저 때 왼쪽은 마이너스 7%였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26인가? 그렇거든요. 이 겉으로 보면 평화롭지만 맞아요. 이 속에서 2차 전지가 이때는 마이너스 7이었고 이때 마이너스 33? 아니요. 이거는 5월 30일 기준이라서 마이너스 한 26? 26? 그게 그건데. 앞자리 다르니까 요 정도로 마이너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는 이렇게 올랐다는 거잖아요.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깻님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정말 좋은 배움의 지혜는 뭐죠? 적립식 투자? 분산 투자? 그렇죠. 분산하라. 그리고 적립하라. 그러면 큰 걱정이 없을 것이니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박살이 날 수 있으나 전체는 평화로우리라. 그리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30년 뒤에는 모든 산업들이 다 저마다의 사이클과 저마다의 우여곡절을 겪고 올라가지고 어떤 애는 이렇게 오르고 어떤 애는 이렇게 오르고 어떤 애는 이렇게 올라 나의 노후 자산을 위로 이끌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6개월 만에 보여준 거네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확실히 선생님은 선생님이네요. 왜냐면 지금 다 보고 나서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균등 투자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촬영 첫 번째는 저 물타기 하고 싶은데요가 좀 컸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까지 코멘트를 듣고 나니 균등 투자가 맞네요. 반려되고 나니까 갑자기 여기에 또 생각이 또 쏠리는군요. 봐봐요. 만약에 여기 26이 찍혀 있어서 여기에다 돈을 많이 태우게 된다면 전적으로 2차 전지 산업의 회복에 대한 노출도가 훨씬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산에 대한 의미가 많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만일 하나 2차 전지가 잘못돼가지고 나락을 가도 나머지가 메꿔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불편하지 않네요. 맞아요. 연금저축은 일단 이 정도까지 말해주고 싶어요. 수치를 대략적으로 정하자면 약간 무지성 매수. 이 말을 제가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 좀 써볼게요. 그러니까 연금저축은 무지성 매수라는 것의 의미는요. 이게 적립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립을 정말 수십 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 하는 동안 포트는 몇 번 바뀌긴 할 거예요. 근데 그 기간 하나하나 속에 정말 이 긴 기간 속에 그때그때 들어있는 그 조그만한 시장의 큰 변화들을 우리가 챙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게 마이너스 7이든 마이너스 26이든 지금은 아직 7, 800 정도 쌓여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부 다 뭉개져서 저는 없어질 숫자로 느껴져요. 왜냐? 균등으로 하더라도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 끊임없이 30년 물타기를 시전할 거기 때문에 뒤에 가서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 돈이 상당히 많이 쌓일 때까지는요. 그냥 맘 편한 게 최고 아닌가. 자, 연금은 맘 편하게 하고 뭐는 마음 불편하게 해야 돼요? 가치 투자. 가치 투자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도 된다. 연금은 그냥 야 어차피 뽑지도 못하는 거 그리고 다 희석될 거 물타기 될 거 그냥 쭉 사자. 왜냐? 지금 시작한 지 6개월 됐으니까. 저는 언제까지 무지성해라고 보통 말씀드리나요? 2년. 자 2년 동안이면 지금 대략적으로 깨님이 한 달에 2년이면 1800이죠. 뭐 그 정도 부을 때까지는 아니지 1200이죠. 전 600밖에 안 채울 거거든요. 너무 당당하네. 자 투자 원금 기준으로 1200 채울 때까지는 그냥 신경 쓰지 말자. 그래서 이거는 5월 30일 기준의 현황입니다. 저의 현재 진짜 현황. 오 잠깐만. 괜찮죠? 이야. 자, 푸드는 비싼 원자재를 사와가지고 우리는 곡물 자급률이 뭐 거의 뭐 없는 나라예요. 비싸게 달러로 사와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음식을 만든 다음에 한국인에게 팝니다. 원화로 팔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서 중요한 변수는 환율과 원자재의 가격입니다. 근데 원자재의 가격, 4대 곡물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거는 러우 전쟁 때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많이 내려가고 있는 수치죠. 게다가 환율은 어때요? 내려가고 있죠. 게다가 식품들의 가격은 그동안은 못 올렸는데 지금부터 올리고 있다고 했죠. 우리도 그 얘기 아마 그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뉴스 보면 가격 인상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1년 지나서 올해 말쯤 정도 되면 이제 엄청 싸진 원재료를 사와가지고 더 비싼 가격으로 팔게 되면서 이익이 확 늘어나는 그런 걸 보여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게 보인다라고 했던 거고 벌써 이제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 미디어 컨텐츠는 그때 정말 안 좋았었으니까 많이 올랐죠. 와 이거는 진짜 성공적인 투자다. 근데 여기에는 엔터도 있고 제작사도 있고 이래가지고 만약에 엔터 탑4 ETF를 샀으면 훨씬 많이 올라가긴 했겠다. 이게 제작사들의 비즈니스 구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게 여전히 끌어내리고 있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원한 미래산업 헬스케어. 이거는 저의 나중에 약값. 아 약값. 이걸로 돈 벌어서 병원 갈 거다. 자 그리고 은행. 뭐야 여기 다시 올라왔네? 마이너스였잖아요 아까. 3월에 마이너스. 자 지금 요거는 한마디로는 밸류업에 가장 연동되는 밸류업에 연동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밸류업을 가장한 어떤 게 있나요? 정치 테마적인 느낌도 가미가 많이 되고 있죠. 이런 것까지 합해져가지고 지금 많이 오른 거라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는 정말 밸류업이 잘 되고 있을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면 은행은요 외국인 지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배당 늘리면 빠져나가겠네요. 그렇죠. 그들이 너무 많은 걸 받아가죠. 근데 안 올리기에 우리나라 은행은 돈을 너무 많이 버는데 배당 성향이 너무 낮아요. 글로벌 기준으로 대비해서도. 그래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압력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밸류업에 계속 연관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의 2차전지. 근데 이 정도 확률이면 항상 이런 것 같긴 해요. 우리가 5개 산업을 골랐을 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 정도 그림이 나왔다? 그러면 소소한 것 같아요. 다 빨간색이 될 욕심은 6개월 만에는 바라기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욕심이 있었던 거네 저는.
네. 그러네요. 아, 오케이. 아, 5개를 다 맞추고 싶은. 아니 5개를 다 맞추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5개가 다 잘 갔으면 좋겠는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타이밍을 노리는 투자가 되니까. 2차 전지나 방산이랑 고민하지 않았나? 맞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론, 틀린다. 당연히 저도 못 맞추는 거고 깻님도 못 맞추는 거고 그리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또 맞출 수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들어요. 즉 틀린다. 고로 분산한다. 왜냐면요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5개나 골랐잖아요. 산업을 5개가 다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없어요.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콕 찍어서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 많이 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볼 때 5개는 가져가야 한다라는 결론을 어찌 보면 6개월 만에 이렇게 끄집어내서 알려드릴 수 있었던 그런 배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너무 유익한데요? 괜찮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되게 뿌듯하네.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이때 만약에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가 얘기하는 그 수많은 미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만약에 또 다른 결과에서는 2차 전지가 엄청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 예를 들어 미디어 컨텐츠가 막 엄청 빠진 거예요. 그런 미래가 딱 왔으면 똑같은 얘기를 종목만 다른 채로 또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2차 전지 바닥은 잘 맞췄어요. 하지만 미디어가 살아날 거라고 얘기한 거는 우리가 틀렸어요. 라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을 거고 수익률 비슷했을 겁니다. 그러니 연금저축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갑자기 궁금한 게 사람들이 이제 연금저축에서는 국내 주식 ETF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왜 연금에서 국내 주식 ETF를 선택했더라? 까먹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거였죠. 이거는 수익률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갈 거라고 생각해서 세금에 대한 혜택을 못 받고 오히려 더 세금을 내는 식의 투자지만 수익금으로 그걸 상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국내 주식 ETF를 산 거다? 맞습니다. 주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 요겁니다. 수익률을 더 올리면 절세 안 하고 하면 세금 부담 더 커지는 거죠. 하지만 수익이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두려워서 주식을 접는다는 거는 일단 말이 안 돼요. 절세가 더 의미를 가지는 거는요. 조금 더 자산 배분 쪽, 배당 투자 쪽 이런 쪽인 거고 주식을 메인으로 하는 투자에 대해서는요. 세금보다 수익률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느꼈죠? 봐봐요. 우리 러프하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6개월인데 이게 심지어 적립식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800 정도 넣었는데 벌써 10% 수익 나 있잖아요. 거의. 이거 10%는 실제로는 훨씬 큰 거죠. 적립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수익률이 훨씬 높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6개월 만에 이런 수익률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죠. 주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가능하고 절세로 아낄 수 있는 것보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훨씬 크다는 건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포트가 다양한 자산이 섞여 있는 자산 배분 포트를 지향하고 있었다면 절세에 엄청 신경 많이 썼을 거예요. 보수랑.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얘기하면서 아까 뭐라 했어요? 보수 보지 말라고 했고 절세 보지 말라고 했고 근데 이런 메시지들은 보통 제가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멘트잖아요. 그 이유는 여기서만 저희가 지금 주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할 때는 그런 거 신경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중간중간 해가면서도 주식으로 연금저축을 분산해서 5개로 해가는 이 그림을 잘 보여주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여러분 주식해도 돼요. 하지만 주식을 하려면 기본적인 전제는요.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잖아요. 그러니 연금저축에서 이렇게 5개 정도만 나눠서 하면 일단 장기 투자는 강제고 분산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걸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귀한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깻님은 그걸로 돈을 벌겠죠? 네. 마지막 한마디 됐나요? 시킬까 봐 생각하고 있나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